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고향은 이거 바로 옆에 서면, 아와 출신입니다. 우리 처남하고 사촌들 영동고등학교 67년생. 저는 68년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한참 동생이죠. 막내 동생뻘인데, 저는 경주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일본의 북해도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농장에서 6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결혼을 일본 여자랑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일본 여자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분이랑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먹고 왔는데 해필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천 사람 영천 사람의 영천 여고 출신 그냥 또 하게 됐네요. 제가 선을 8번 봤는데 7번 보고 8번째 결혼했는데 7명 다 칠공 개띠라 만나서 집사람도 칠공 개띠. 저는 원숭이고 저기 집사람은 정대. 참 잘 안 맞았더라고요. 일평생 살았는데 지금도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선배님 계신 여러분들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한 여자와 함께 일평생 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죠? 예, 오늘 동네에 영천의 사위로서 또 경북 대구를 책임지는 계량의 수장으로서 영천을 이렇게 보면서 조합장님과 또 한우 지부장님과 여러 번 만나고 또 문제점, 바람, 또 희망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오늘 강의 자료를 만들고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되던데.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졸리시거나 하시면 쭉 주무셔도 됩니다. 그죠? 건강을 위해서 주무셔야 되니까. 또 중간중간에 그 질문 같은 게 우리가 보면 이 강의 다 하고 난 뒤에 질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내가 저거 내 평소에 궁금했던 거다라고 했으면 손을 번쩍 드거나 그 시기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이나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참 기다렸다 가면 질문하면 조금씩 뭐 있긴 있었는데 잊어버립니다. 99% 잊어버려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제가 2시간인데 그렇게까지는 없고 또 소변이 마려우신 분은 개인적으로 뒤에 가서 하시고 그냥 휴식 시간 없이 편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90년도에 2월달에 제대를 하고 빨리 제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기술상원 그 하사관을 4년 6개월짜리를 그거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난데없이 연락이 하나 왔어요. 일본에 한국의 경제도 안 좋은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 일본에 축산 연수 과정 끝이고 도요타 자동차에 도요타 자동차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로드맵을 저의 인생의 길을 참 잘 짜준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누님하고 매형은 여기 대구의 상동 타동에 사셨어요. 거기서 코카콜라에 다니시다가 고아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고아원 출신들이 대개 보면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 굉장히 돈 버는 거 그리고 또 성공하는 거 그리고 내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특이가 참 있었어요. 그분이 일본 북해도 가서 이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한국의 농업기술학교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아마 나이가 한 60, 70 그 언저리 되시는 분들은 연세대학교 농업교과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는 숙산대학이 아니고 지금처럼 현재 우리 뭐 각 조합에서 하는 한국대학이다, 기술센터나 이런 뭐 농업 마이스터다 뭐 이런 거 말고 최고 경영자가 이거 있기 전에
연세 우유라는 데에서는 연세의 그거를 위해서 연세 조합원들과 후계자들을 위해서 연세 농업 개발원을 2년제 과정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한 전국적으로 모였어. 그러니까 생계를 다 때려치우고 나 축산 앞으로 하겠다. 지금의 농수산대학교나 그 연암대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 1등을 해갖고 1등 선물로 젖소 송아지를 줬는데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대구 상동파동에서 수성구에서 소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면이 있으니까 소를 이제 저한테 송아지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봤지 뭐 젖소를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젖소를 여러분 소 죽을 소 갖고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한우는 그때 그렇게 소를 키웠었거든요. 그죠? 그 저희 동네는 제 바로 앞집이 앞에 마당이 서면 한우 그 가축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서면 가축시장에 그때는 면 단위로 가축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소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가축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도 뭐 F1, 와규, 홀스타인, 그 다음에 유구, 번시구,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 경주말에서 떨어진 애들 말고기로도 사용 안 되니까 말 경매를 하는 것을 도와줘서 일주일에 딱 하게 되면 지금도 2만 원이라는 게 20만 원인데 일주일치 저희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4학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가축시장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이때가 아마 26, 5 정도 됐을 때 같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여기서 이게 구르자와 목장에서 1년에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 딱 쉬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빡세게 축산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축산대학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4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두 번째 목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 두 번째 목장에서는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여기에 새농민회 회장님이셨어요. 새농민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회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농민회 회원이실 때 이때 이제 제가 여기 있고요. 새농민회 부부가 그 각 분야별로 1등을 하신 분들이 저희 농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협하고 일본의 농협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2주간 실습을 하게 됐어요. 2주간 실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 부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한국에서 축산이라는 걸 해보니까 낙농이나 비유기를 해보니까 내가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더라.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옆집에 동네에 먼저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까짓건이다. 그래서 당신처럼 우리 양신철 씨처럼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오시고 축산과학원에도 오시고 종축경영협회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게 돼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고 강성 회장님은 강성원 우유라고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죠 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96년도에 오니까 한우협회가 그때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를 만들 때 이 강성원님이 옛날에 김종필 총재,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김종필 총재가 참모진으로 있었고 그 김종필 총재랑 같이 옆에서 후배 장교가 있었는데 옛날에 안기부 있잖아. 안기부 초대 안기부의 창설 멤버들이 이 김종필 총재하고 요 강성원 씨라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5세 때 벌써 이제 안기부 부장을 할 때였으니까 그때는 뭐 그야말로 날고 가는 거를 다 잡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종축협회에 오시게 돼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제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총회를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이 김종필 총재가 서산 하루경산업소에 지금 그 한우 정액을 만들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별장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그 김종필 총재의 저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압수당했죠. 좀 쉽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한우 정액을 만드는 한우 배랑 사업소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한우협회가 종축교량협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도축평가, 육질평가, 용량평가 할 때 등급 매기는 거, 축산물 품질 평가원을 그전에는 그게 없었죠. 그냥 마구잡이 그냥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팔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고급력 시대가 되면서 그 만드는 계기가 90년대에 일어났던 모습인데, 저는 그때 일본 북해도에 있게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축산 중에 특히 한우. 저는 이제 일본에 35년 접하면서 일본이랑 그 우리나라 한국이랑 여러 가지 있고 없고와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축산은 되게 보면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키워서 이 동네에서 뿌리를 내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농업을 하든지 마술을 하든지 작물을 하든지 하는 것 중에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덤벼들어서 입수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도 그냥 아버지가 하시니까 내가 대리해서 하신 게 있고, 그나마 이 소라는 한우라는 이 파동의 물결 속에서도 들어가고 나가고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나는 내 고장에서 먹거리로 산업으로 돈 버는 것으로 축산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운명론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축산은 모두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그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축산의 명분 목장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와규를 키우시는 분, 화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일본의 화우소를 와규라 그러고, 우리 한우는 국제적으로 용어가 한우입니다. 한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도. 그래서 한우와 와규 이게 있는데, 일본의 축산은 지금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한 5대째, 6대째 농가, 축주가 개대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3대에서 4대 사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기에 올라갔다가 지금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국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일본의 축산인들과 우리나라 축산인들의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축산은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아니면 아버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오면서 이게 계승이 돼야 좀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축주의 노하우와 그리고 기술과, 거기에서 내가 번식 농가로서만 내가 평생 살 거다, 그리고 일괄사육 농가가 될 거다, 아니다, 나는 비육 농장으로 계속 내가 할 거다. 최근에는 미경산업 비육만 하겠다라는 농장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니다, 나는 내 눈이 너무 좋아, 내 실력이 있어, 그래서 경남하고 경북의 일대 전체의 가축시장에서 경산호 비육, 경산호를 임신시켜 갖고 거기 그 송아지와 함께 경산호 번식물을 쉽게 말하면 암소죠 파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경남 요 일대에 보면 요 시장이 조금씩 있어서 이게 안정을 이루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눈썹일적인 차원에서 있어 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경산우 35개월 미만의 도축하는 두수가 7,300두였는데 2024년도에 10,000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000두가 지금 계속해서 미경산우 비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 했더니 좀 적게 먹고 비용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단가가 그새보다 조금만 잘 키워줘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영재축제 같은 경우는 TMR이라든지 또 사료가 좋으니까 또 암소를 괜찮은 걸 가지고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하시는데, 지금 암소 비육 성적이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380일 줄 알았더니 까봤더니 400, 500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어서 또 중도매인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괄사육 농가들이나 비육 농장들을 봤을 때는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100%
중도민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중도민들이 전부 다 소비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처가 아니고 중매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주느냐가 잘 사주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제1차 생산에 대한 목표의 그게 있죠. 그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앞서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앞서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왼쪽 그림의 이 친구는 저랑 나이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일본의 경주마 협회 기수 아버지가 기수고 아들이 기수인데 이분이 최근까지 4,500승을 했어요. 만으로 56세인데 이 친구가 4,500승을 했어요. 4,500승. 그러니까 보통 기수들이 1,000승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1,000승. 그런데 이 친구의 돈과 명예와 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알다시피 그 일본의 메이저리그에 나가는 선수 중에 이치로라는 선수, 나츠이라는 선수, 지금 뭐 공도 못 던지고 막 홈런도 많이 치는 다저스의 그 친구보다도 더 레벨이 높은 그야말로 스포츠맨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을 다 받은,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의 일본의 경주마 시장을 주력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조금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었는데 경주마의 세계는 왜 이제 경주마 얘기를 하느냐? 일본의 축산의 발전에 밑바탕에 돈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JRA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 경주마 협회. 우리나라도 경주마에 있는데 우리는 과천, 부산, 제주잖아요. 그런데 1년 통틀어서 손님들이 막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시장이 8조 원 시장입니다. 8조 원 시장. 그게 일부의 수익금을 우리 축발기금에, 축산발전기금에 기금이 와요. 그게 8조 원 시장에서 일부 넘어가고 있다. 몇백억, 한 300억, 400억, 어떤 데는 1,000억 됐다고 하는데 일본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은 30조 원 시장.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나라의 그 경주마 시장은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정서가 있고요. 일본의 경주마 시장은 스포츠, 가정 스포츠, 이런 시장으로 확산되어 있어요. 전 세계 경주마 시장의 최고가 두바이, 들어보셨죠? 두바이. 두 번째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이게 경주마 시장인데 여러분 가보셔도 좋겠지만 관광할 필요 있어요. 거기에는 검역이다 보다 필요 없어요. 어떤 걸 느끼시는가 하면 소도 가축이고 말도 가축은 아니지만 가축가에 있는데 가면은 기분이 완전 째져요. 어떻게 째지느냐? 일본에 진짜 이문득가 한번 데려가 보세요. 대도시니까 관광하기도 좋대요. 17만 명이 운집이 돼 있어요. 개미 떼요. 해운대 모래사장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사람 머리가 이만한 게. 그 함선이 대개 보면 그 지원 레이스라고 있는데 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을 쫙 달리는데 대개 보면 1등 하는 말들이 되게 처음에 출발을 늦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빨리 가는 애들은 처음에 빨리 출발해갖고 마지막까지 1등 골 지점까지 1등 하는 말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놈이 성질이 이빨에 나갖고 오늘 막 경쟁심이 다 불타갖고 막 때리는데 이놈이 쫙 빨리 나가요. 그런데 명마들은 처음에 털털하면은 싫은데 오늘 한번 달려봐야 돼,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출발을 천천히 해요. 기수는 말의 습성도 알아요. 기수. 그래서 천천히 달리는데 천천히 달려. 꾸부덕 하는데 이제 한 바퀴를 달렸잖아요. 총 4,000, 3,200, 2,800, 1,800 이런 레이스가 있는데 처음에 달리다가 그런데 이제 기수가 말을 엉덩이 쪽으로 채찍을 딱 한번 때리는 순간에 이제 슬슬 달립니다. 달리는데 남들은 이제 다른 말들은 이제 힘이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이놈은 그때부터 이제 달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놈 말 특징은 마지막 600m 남겨놓고 뛰는 놈이 있어요. 이야, 이건 미치고 완장하는 거죠. 그런데 기수도 그걸 알아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릴 때까지는 엉덩이를 하늘에 치켜서 해갖고 그 공차되는 허리에 반동에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한우 키우는데 왜 이 말 얘기하느냐. 우리가 한우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이 내수 경기와 맞먹습니다. 일본은 1860년대부터 외국에 우리가 굉장히 헐벗고 못 먹고 있을 때 얘네들은 국제인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매일 먹는 게 스테이크 먹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개발도상국을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무역하고 군인들이 와갖고 일본의 이 동경에 이렇게 나고야, 오사카 이런 데 와서 이거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일본에는 먹을 게 채소밖에 없고 쌀도 없는 거라. 쌀 먹는 거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없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배로 자기 나라에 소를 데리고 왔어. 새를 데리고 와갖고 해버린 거야. 오는 중에 배멀미 나거나 못 먹어갖고 뒤져버려갖고 죽어갖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고기를 공사작하는데 일본의 소 보니까 새카맣고 빼짱해 있고 맛도 질기도 없고 질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부탁이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소 좋은 거 있으니까 프랑스, 스위스, 그 샤로레, 그 다음 신멘탈 이런 것들이 와가 거기 그 규슈 쪽에는 젖소 품종이 많이 오게 되고 저 동경, 오사카, 푸켓도 쪽에서는 유럽종이 와서 고기가 덩치가 커지고 근내 지방이 올라가는 것을 한 10년 동안 교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현재의 빨간 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서 개량된 거고 저 검은 소, 와규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외국물, 특히 유럽종의 물을 먹어서 지금의 그 고기와 근내를 만들어내었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일본은 폐쇄 육적적으로 수도 이제는 외국 안 들어올 거야. 그때부터 계속해서 도도부현에서 도태성과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재 와규.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우는 해외 수출을 얼마나 양만큼 팔까요? 1년에 2024년 기준으로 600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일까? 공연하다 보서 6,000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거의 60몇 프로가 미국의 소가 들어와서 일본의 미국 소로 쫙 깔리고 있을 때 일본 와규인들은 반대로 또 배를 타고 와서 고급육을 미국의 거기에다가 고급 그 식당에다가 레스토랑에다가 주점에다가 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국한테 이렇게 쇠고기가 들어오면은 고급육은 또 이렇게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0톤이고 우리는 이제 많이 팔 것 같지만 우리는 600톤 정도. 그래서 그만큼 차이 나고 제가 경주마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본의 농업고등학교, 축산고등학교, 농업대학교, 축산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후학과 후계자들을 위해서 신규 취농하는 신흥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 축발기금이 재원이 되면서 이 산업이 전체가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랑 차이 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내수 경제의 경기가 좋아야 한우 고기가 잘 팔리고 비싸게 팔려지는 그런 시장의 특징이고 일본은 수출의 물량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대외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는 내수 경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일본이랑도 또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에 몇 명 여행을 갈까요? 100만 명.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K 문화다 젊은 아이돌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인구 다 합쳐서 100만 명. 그래서 100만 명의 돈이 썰어가고 서로 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시다 시기루와 우리 이재명 정부는 좀 좋게 지내자. 그래서 국제관계 잘 지내자. 니하고 내하고 정치할 때 이런 게 이제 매스컴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축산이라는 것은 일본의 유구 산업도 굉장히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축산 그리고 계대에 대한 이 산업인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지역이 연합되고 결합되고 조금 허물이 있어도 듣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경쟁이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누님하고 매형 덕분에 가게 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상동, 파동 여기 저 집하고 땅 다 정리해갖고 구도 나는 걸 사갖고 일본에 귀화를 해서 일본에 축산인으로 해서 지금 그 옥수수를 또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가 해서 지금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죠. 일본 국민인데 이제 저기가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축산농가로서는 수익률이 제일 좋은 농장이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35년 전에 6년간 있었고 3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꼭 해라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도움이 되는 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 도르기까지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일본의 와규는 번식 농가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은 콧돌을 다 하죠. 콧돌이 100%다. 그리고 브러싱을 합니다. 소 몸 머리부터 등 꼬리까지 하는데, 자 여기에서 소 등 긁기 바쁜 세상에 소의 몸을 쓰담쓰담 쓰고 쓸어줄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왜 할까요? 신진대상 촉진해주고. 네, 뭐 너무 고지식 하여튼 높은 수준이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뭐 되고. 근데 두 분 다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면 소가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나아가면은 스트레스가 좀 해소된다. 등글기 하는 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도 있으면서 아씨 내 우리에 내 말 있는 애 저놈 저놈 내보다 힘도 센 것 같고 하여튼 있는 그 자체는 싫어.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리고 주인님이 나 이제 실컷 영양가는 좋은 거 있는데 왜 이게 톱밥을 우사를 잘 안 갈아주냐고, 지금이 더워 죽겠는데 왜 선풍기 안 듣냐고,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사장님 뭔가 오늘따라 좋은 거 줬는데 나는 안 맞아요. 기호가 안 맞는 거죠. 소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나한테 내 혼자 있으면 좋은데 세뇌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두 번째는 똥, 암모니아 가스, 냄새. 그리고 물도 더운데 시원한 거 좀 주지. 추운데 좀 말랑말랑하게 따끈따끈한 거 주지. 이런 것들이 알아서 챙겨주면 이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도 스트레스가, 이놈의 새끼가 나도 스트레스 이빨인데 네가 뭐 스트레스 있으면 니는 도체중하고 건강 잘 만들어서 나한테 선사해야지. 소한테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소한테 과정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보니까 강의 카리큘럼에 진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님들이 다 써놨더라고. 그거를 아시고 해야 되는데, 소는 여러분들 키워서 소는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근데 치우는 것도 사람이 치워줘야 되고 자는 것도 사람이 치워줘야 되고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의사적 관점에서 해줘야 되는 게 사람 축제의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내가 먹고 살려고 우사도 커지고 소도 많아지고 내 노동력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가, 그러니까 백두당 한 분에 사람 한 명의 백두 정도 규모가 가장 좋은 이게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살려니까 이제 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일본의 누님과 매형이 만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식과 기술,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수익률과 저원과 1년의 통상에 살았을 때, 그래서 가족이지만 전부 다 회사 직원처럼 세금 계산을 그렇게 딱 떼졌어요. 며느리도 있고. 그리고 꼭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분을 어떻게 관리한다면 오늘 기온, 오늘 이상했는 거 다 적어놔. 그래갖고 내년에 이맘때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그 다음 일주일 안에 해야 될 거, 한 달 안에 해야 될 거, 3개월 만에 해야 될 거, 6개월 하는데 내 머릿속에, 마음속의 그림 속에 해야 될 거를 꼭꼭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감,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영감, 이게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하는 분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축산을 6개월 1년 하면서 뭔가 생각해도 찝찝해, 뭔가 생각해도 내가 돈이 안 돼, 뭔가 생각해도 내가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 뭔가 아들과 사이도 안 좋아져.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축주는 스트레스가 소한테 가고 축협 직원한테 가고 조합장님한테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과 이 조합 전체에서는 이게 흙구름이 자꾸 깨지는 거죠. 내 하나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가 되는데, 그러려면 축산인들은 규칙적이지. 축산에서 돈을 벌고 내가 계대를 물려줘야 되고, 내가 영천에서 최고하는 영천의 대빵이 되려면, 축산의 대빵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축산인들이라면, 그래서 축산을 1문에서 5년 사이에 거의 99% 버려지거든요.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들을 못 깨달았어요. 축산인들은 축산인의 시계가 따로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소와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아침에 기상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몇백 두의 소가 있지만 가장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해야 될 게, 번식 농가들은 송아지방, 일괄사회 농장들도 일괄사회방, 그리고 비육 농장들도 가장 어린 부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비육 농장들도 보면 위험한 시기가 있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축산 영문, 축산에 내가 돈을 번다, 축산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10년만 내가 하여튼 여기에 해서 내가 빨리 졸업하겠다, 어떠한 동기와 목적이 계시든 축산인이라면 축산인의 소와의 관계, 소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개 보면 우리 농가분들께서 내가 평생에 한번 가족이랑 여행 가고 싶어서 미리미리 마구를 준비해도 있잖아요. 일과 중에 소들이 먹고 난 뒤에 편안하게 쉴 때, 그때 주인은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톱밥 장사가 떨어오고 이러니까 편안히 쉬는 시간에 그 분위기를 깨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소 관리를 하시다 보면 소 스트레스 받고, 에이씨, 주인도 나한테 별로 안 해주는데 나도 주인을 위해서 뭐 고기를 안 만들어줄 거야 라는 개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말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애정이 간 만큼 그게 돌아오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집에 소를 딱 보게 되면, 아, 이분은 주인이 소들한테 참 잘해준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달라져요. 종축에는 169년도에 우리 축산인들과 함께 했고 6년도 국가 하늘표를 만들어서 전국에 저 같은 사람이 한 8개 도에 있습니다. 본사에도 함께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돈을 벌면 벌대로 농가에게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력도 하고 심사하고 검증도 하고 최근에 윤체 분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경상북도의 윤체 사업을 다 했습니다만은 4년하고 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 영천에 그 암소 개량하시는 분들은 이 윤체 사업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고, 군인이라면 여러 가지 군대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암소를 개량하고, 그리고 내가 개량하는 소를 사온다라는 관점에서 한위 1인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생과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참고서도 많아야 되고, 또 군인이라면 내 혼자서 육상돌기도 잘해야겠지만 1대1 싸움도 잘해야겠지만 또 도구와 무기가 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혈통등록을 100%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느냐, 등록되어져 있느냐라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수준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첫 번째는 가까이는 EPD라는 거 있잖아요. EPD. 자, EPD라는 것은 한우 개량 정보, 키우소 앱, 하나로 목장 앱 등등이 있고요. 계획 교비를 하시는 분이나 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건칭개수라든지 건교개수 이런 것들도 또 아시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종축연합회하고 우리 축협하고 해서 도에서 저 만들어서 심사사업으로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종이로 막 출력해주는 암소에 대한 리스트와 암소에 대한 유전자와 이 암소의 형배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심사를 해야 말이죠. 심사를 하는 농가에 들어가야 말이죠. 그러면 심사도 못해, 심사하는 농가에도 귀속이 안 되면 나는 내 집의 소를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열심히 키우고 내가 사랑 주고 있는 이 암소들이 대한민국에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지는 못해. 여기 계신 분의 눈빛이 나는 알고 있는데 라는 분도 있고, 그래 맞아, 저 양부장님 강사가 지금 뭐하고 뭔 말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자기 집에서 암소 수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거 계량 수정 그런 얘기 아니야? 우리 집에 수정사 잘 나가는 수정사 그 사람 돈만 잘 주면 우리 집에 잘 좋은 거 쓰고 가고 있어. 그런데 수정 정액 증명서하고 그거하고 좋은 레벨이 있는지 나중에 EPD 보고 그래 되는데, 번식농가들이 가축 시장 가게 되면 딱 알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대요. 저 소가 뭐 1416, 1314, 뭐 1459, 뭐 1506 하는데 저 뭔 얘기인데, 그때서야 이제 처음 기동량을 하게 됩니다. 숫자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수정사가 좋은 정의를 써서 그 결과가 내가 돈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덩치는 내 몫이잖아요. 살이 찌고 덩치가 크면은 가격 산정사들이 기본 340, 50, 320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런데 살이 찌든 말든 하여튼 그래서 야 어디 가니까 옆집 사장님이 그냥 무조건 살을 입에 빨리 먹여갖고 소 덩글덩글 해갖고 막 그랬대. 근데 일본의 와규인들의 가축 시장을 가게 되면 첫 번째 보는 게 우리나라의 가축 시장이처럼 이 돼지 덩어리처럼 뺀들뺀들한 거 있잖아요. 털이 육모가 거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와규의 가축 시장의 이번 달에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390이잖아요, 평균. 수송아지. 거기는 지금 현재 8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한 150만 두에서 200만 두를 지금 20년 전부터 그대로 보합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대꾸보고가 없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안 돼요. 누군가는 올라갔을 때 돈 벌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내려갔을 때 돈 버는 계층이 있다는 게 제가 우리나라를 딱 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크게 있구나. 일본은 딱 보면은 정치인도 국민이요, 사는 사람도 국민이요. 그래서 모든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였고, 우리는 내가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잠만 마라. 아니다. 이래서 내가 죽어. 라고 하는 시기가 공존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일본처럼의 방향은 국가가, 농림부가, 대통령이 딱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우 산업에 관계되는 사람이 한우 농가도 있지만 한우 관계자도 있고 한우 관계자도 있지만 한우 옆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통인도 있고 중도민도 있고 그 매점도 있고 축협도 있고 사료 만드는 사람, 사료 파는 사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형평성이 안 깨진다는 게 제가 일본에서 보고 30년간 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왜 이럴까? 저게 좋으면 일본이 좋으면 우리나라 하는 거 따라 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원인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이걸 역이용하는 한우인들이 있고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한우인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거기서 영천의 사위인 제가 영천의 한우인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우 계량농가 영천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다른 지역은 4년, 5년 했습니다만은 영천은 처음부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내가 소 잘 키우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니까 귀찮다는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군인으로 치면 자르동화 무기는 장착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영천분들은 개인 패싸움을 잘 하셔갖고 나는 내 혼자서 해도 이겨내 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 부각 있잖아요. 부각하고 여기 서면하고는 경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면 사람은 무조건 경주로 가야 했어. 근데 이 인포, 부각 요쪽부터는 다 영천, 영동고, 영천고 이렇게 와야 했어요. 구분선이 딱 정해져 있대. 굉장히 지역적이다. 굉장히 단합이 잘 된다는 측도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여기서 어떤 분은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고 여기서 탈피가 돼야 되는 세계 속의 영천 별빛 한우가 돼야 되는 그런 대명제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자동화 무기가 없는데 자동화 무기를 통해서 이게 정보가 좀 약하구나라는 게 있는데 아이구나 영천 한우대학이 있네. 영천 한우대학은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돈은 몇 천만 원 들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1기, 2기생들이 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혼자만의 실력하고 외부적으로 만든 무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전체 분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되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건식 농가가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으로 조금 선정을 좀 해드립니다. 계량에는 3원칙이 있죠.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에 암수가 있어요. 그럼 암수가 있는데 이놈 내가 원래 나가야 돼. 아니면 또 내가 이놈에다가 어떤 소를 붙여야 될까? 대부분 보면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수성사 발정 이 개체가 발정 왔어. 수성사님이 전화 왔어. 수성사님이 넣어주세요. 끝. 나는 계량에 행위는 했지만 계량에 대한 수준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제수동도 준비하고 아니면 후계자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우리 집의 소를 조금 우리 집사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면 사모님이 좀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 집에 암수가 진짜 괜찮은 소들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소들에게 어떤 소를 붙여야 될 것 같은지를 정액을 살 수 있는 영역하고 구할 수 있는 영역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계획교육입니다. 자, 선발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데 자, 여러분 무량함소라는 게 있잖아요. 초우량함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선발도 있고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 1년에 내 소들이 암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번식만 해서 송아지밥 파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갈 송아지가 비육 성적이 30개월이나 적은데 갖고 확인하시는 분 있으면 그는 올바른 번식입니다. 그리고 종축변협회에다가 종축변협회 회원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사장님의 소 수준 지금 현재 최근 어떻게 되는지를 모바일 앱에 핸드폰 앱에 정보를 계속 드리고 또 전화 오시면 답 드리고 1년에 2번씩 그 성적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뒤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번식 농가다, 송아지 만드는 농가다 평균 350에서 450의 수준을 유지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노력들이 추가되면 더 올라가실 것이고 안 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그 정도로 수준을 올라가시겠는 거고 일괄 사육 농가시나 아니면 비육 농장이나 미공장 비육을 전문하시는 농가들은 내가 어떤 소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먹였어 그 결과가 30개월에 출하는 거하고 32개월 출하는 거하고 34개월까지 체재비가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게 이게 바로 검증하는 확인하는 사업이 이 세 가지가 주요적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실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계량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계량 사업은 일본의 계량 사업이 194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시작은 아까 우리 협회가 69년도 시작했는데 69년도부터 그때부터 계량은 시작했지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가게 문 열었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4대라는 시간 4대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4대에 딱 마침 950이라는 이 불세출의 이 어마어마무시한 이 라인이 태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도체중과 근내와 이런 부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종모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육종학자들하고 농가 여러분들하고의 혼합일체가 되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그 사이는 필요가 없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계량 난주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되게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그 고급육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에부터 그러고 또 이게 농가가 적고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50만 도 이상이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정액을 막 대거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시기가 등급제 수익 개방 이 시대부터 오르면서 이 950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급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종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좋은 파치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혼합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눈뜨기 시작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전부 다 이제 나 번식하기 싫어 라고 했던 분들이 야 이게 송아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내가 우리 마구도 있고 내 실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제 또 비육 농장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원래 일괄 하셨던 분들이 번식하셨던 분들이 비육만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액 구하기도 힘들어 또 그리고 또 이 송아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번식 형질, 도체 형질, 체 형질이 점점 더 이렇게 하고 근내 저항도, EPD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어졌는데 어제 청도에 제가 갔어요. 청도에 앞서가는 여러분들처럼 앞서가는 계량센터가 어제 어떤 일을 했나? 자, 청도가 영천시장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죠? 청도에는 야 우리가 이제는 지금 망하겠다, 우리 뭐 청도 한우농가 없어지겠다 싶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어제 한 50명이 모여갖고 자 앞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EPD가 AA다 뭐 4개가 있다 이러면은 EPD가 송아지 EPD가 파는 EPD가 AA라고 써 그래갖고 그래 식별 인식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소를 귀한 소다라는 거를 축주가 EP를 달고 시장에 내거나 해야 할 때 청도 한우소가 송아지가 이런 소야 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일찌감치 태어났을 때 해야 이 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그런 운동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2표 가격은 개당 600원 지원하고 600원 자부담하고 그런 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화로 지금 우리나라를 하고 있다. 자, 추정 영점가가 있는데 자 아까 군인이라면 권총이 있고 학생이라면 참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EPD라는 거 아마 시장에 다 하신 거 아실 거예요. AA, BB, 아버지하고 외조하고 그 성적 그 다음에 EPD라는 게 있어. EBB라는 게 있어. EBB는 혁명까지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하나의 무기는 또 윤체 육종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암소 검정 사업하는 농가 GEB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단어들이 있는데 자 뭐냐면 내가 있고 내 후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라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알고 EPD의 표시와 그 EBB의 표시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좋은 놈이 누군지를 이런 거를 우리가 앱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마리만 볼 수 있지만 종이로 지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면 이 소와 관계된 거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계획급의 도태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소 계량 농가나 일괄 사육 농가들은 여기에서 이런 과정이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우를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일일제 신고하고 축협에서 입표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요 다음에 이런 관계들이 이 사이클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키우시다가 하얀 이게 공이 생긴 것처럼 사이즈가 큰 게 있으면 토종가축 인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에 신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가 이렇게 도로 중에서 차가 멈추거나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 신고하듯이 토종가축 인증 제도도 그와 같이 저희들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에 이런 데 그 앱 같은 거 깔기 위해서 거기에 토종가축 인증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축하려고 하는데 소위에 저기 한우가 없어야 될 하얀 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도축장에 가게 되면은 너무 크면 그걸 빠꾸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토종가축 인증이라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출하하신 분들 거세 부분에 20도 이상 출하하신 분들 성적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책자에 넣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구 경북의 가장 등신남면적으로 100 이상의 농가들을 해봤더니 일단 영천 있나? 없네. 아쉽네. 21등에 있을 것 같아, 그죠? 21등에 황제락 사람이 맞지요? 전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7번에는 최상호 씨. 예. 또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뭐 그 정도.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22이신데 22분들이 1등이 38도를 출하하셨는데 도조준 580에 등지방 10.5mm에 등진 단면적이 121.8, 근대가 7.1.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개 보면 요 정도 두수를 출하하시면서 요 정도의 도체중을 나타내셨고 등지방 두께와 등신 단면적이 111에서 121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개월령 있죠, 개월령. 개월령이 1등이 보면 1등에서 5등 보면 34.2에서 34.5 정도 먹이시고 하셨고 최땡호 씨 같은 경우에는 29.3개월 그리고 대개 보면 32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30개월에 출하하셨던 31개월까지 출하하셨던 시스템에서 2024년도에 2개월씩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개월령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체제비. 우리가 여행 가면 호텔에 가서 호텔비도 내지만 먹는 것도 내잖아. 체제비. 얘네들이 내 우방에 있는 시간 그리고 먹는 것 시간 그 체제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체제비가 2개월 더 장기 숙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서 이 정도 성적을 내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질문이 왜 34개월 갔냐 이거죠. 최근에 우리 대구 경북에는 건네가 평균적으로 6.0에서 6.5 사이 되거든요. 모든 축적들이. 그런데 요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간 이유가 결국엔 돈 때문에 돈의 흐름 때문에 우리들의 소비처는 중도메인들이잖아요. 중도메인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지금 요 멤버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출하했던 소들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그런 시국에 소들이 안 만들어지고 안 읽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매가 잘 출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도체중에 조금 내가 원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 숙박이 늘어났다는 거죠. 원래 2025년도는 전반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번식 농가이든 아니면은 거기 비육 농가이시든 간에 나는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도체중은 됐어. 나는 단면적하고 건네 위주로 갈 거야.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목표가 정확히 해서 근데 그 목표가 이거여야 되죠. 내가 경영비, 사료비도 내가 이 정도면 투자 가치가 돼.
그리고 노동력도 돼. 그리고 또 마진율도 이 정도면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총 투자 대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의 투자 대비 내가 아웃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대사를 위주로 키우느냐, 내가 TMR 위주로 키우느냐, TMF 위주로 키우느냐, EMF 위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드린 순서대로 아마 비용은 비쌀 거예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갖춰야 될 부분이 내가 직접 소를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괄사의 농가들처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소를 만들어내는 번식 농가랑 1년에 내가 몇 마리를 당시 소를 무조건 사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시장에서 좋은 소를 사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내가 비육 산업을 하면서 이 후보축 만들기가 후보축 입수하기가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외부 입식 내가 번지수 모르는 소를 사올 경우에는 이 겨울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 먹일 수밖에 없고 소를 키우다 보면 소가 이거 정하는 게 하루에 일당 정체량이 보일 만큼이나 확실한 정체가 되는 송아지가 있는가 반면에 한 달에 가도 두 달에 가도 띠미지근해 하고 우방에서 동기우들은 잘 가는데 이 한 마리가 홍일점으로 잘 안 크는 게이츠가 있는데 그 다음 패스랑 같이 가야 될 경우의 소도 있다. 그래서 겨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내가 이 정도면 돼. 그럼 나는 이 정도로 내가 수익을 남길 거야 라는 지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운에 맡기거나 사료 결과에 맡기거나 누구 유명한 컨설턴트에 의해서만 맡겨지면 여러 가지 되는 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편주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경산업 비육 성적입니다. 이경산업 비육 대구 경북에 1등부터 20등인데 요거는 5등 이상 출하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여기 한 5마리부터 한 많게는 26도, 뭐 24도, 10도, 62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분들의 성적이 평균 한 400 가까이 됩니다. 400 가까이 되고 경지왕 두께가 17mm까지 있고 등심남이 이 정도 나오고 건네도 이 정도 나오고 겨울령 보면 빠른 분은 28.8 랑깨는 아까 33.4 그러니까 거세랑 뺐을 때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도체적으로는 약간 적습니다만은 수치 가격은 단가가 높으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구 경북에 서서히 올라가고 계신다. 그래서 암소 수준을 알고 요 라인들은 내가 암소를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가축 시장에 파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좀 돈의 여유가 계신 분들은 비경산 비육에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대구 경북에 최근 일어나고 계시는데 분포도 가면 경주, 봉화, 구미, 상주 요분들이 비경산 비육을 선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경주가 많고 상주가 제일 많고 그 정도 레벨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 영천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생각이 만약에 여건이 되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경산업 미국 시장은 점점 더 커가져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내가 우리 집에 암소의 수준들이 내가 원하는 소 레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거세 비육 하셔도 되고 또 미경산 비육 하셔도 되고 그러시려면 좀 규모가 300도, 400도, 500도 정도 되셔야 우사도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 3등 하시는 저분이 번식우사 한 180마리를 키우시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거세 비육 하는 거 거세 비육 한 200에서 300 들어가는 동이 있고 요 우사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거세하고 암소 부분이 대타 올라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집에서 만약에 송아지 사가 제 같은 경우 일괄 사육을 하는데 거세를 판매가 성정되는 거하고 미경산도 판매가 성정 나왔는 그거는 지금 쉽게 안 돼 있죠. 제 이름으로 제가 번식을 내가
미경산도 판매를 해가 암송아지 판매가 비우겠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12마리 판매했는데 거세를 판매했는데 제가 체중이 541kg, 덩치는 118, 그 뭐 덩치왕 10.5, 건네가 8.5 나왔거든요. 12마리 판매인데 이게 내가 판매를 해가 다른 사람 비교했는 거는 이게 데이터 안 올라있지. 사장님은 버싱 농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송아지를 팔았단 말이죠. 예.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여기에 오늘 왔는 데는 본인들이 번식을 했던 본인들이 암송아지를 사와가 미경산을 했던 본인들이 했는 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저도 여기 순위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예. 작년에 제가 미경산도 29마리를 판매가 미경산을 했는데 건네도 보면 한 7.2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 나오고 도체는 한 400 이상 정도 나오고. 미경산 비유? 예. 거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연락 올해 지금 12마리 판매인데 541kg 나왔어요. 도체는. 그러고 건네가 8.5 요 정축계량협회 나오면 판매 성적이 나오잖아요. 보면 내가 올해 걸 딱 보니까 우리는 8억구만. 순서 100% 번식 농가는 거죠? 아니 일간에 일괄도 하시고. 일괄 하는데 제가 번식했는 걸 농장이 조그만 게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앞으로 그 이간애가 비우겠고 있기는 집사람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열 안 나오고. 원래 아까 성적이 작년 성적. 작년 성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 성적에 여기에 이제 그 출하하신 분들 이름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사장님이 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구분이 5두 이상의 소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있을 수 있는데 사모님 이름으로도 올라올 수 있죠. 출하자 이름으로. 여기 들어갔을 수 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덩신단면직이 제가 100 이상만 땡겼어요. 100 이상만. 덩신은 확실히. 예. 작년 거는 모르겠고. 예, 요거는 작년 기준. 최근에 6개월 동안 기준은 아니고 작년 기준에 100 이상 농가만 가져와라고 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 요거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100 이상 농가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높으시네요. 여기 안 오실 텐데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실 수준이 아닌데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오면서 경상북도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경상북도를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영천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천은 가축시장이 거의 제가 피부감으로 느끼기에는 상주 다음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 TMR 공장이 있고 TWF 공장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축주분들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그에 따라서 규모를 내가 우선 아까 그래서 상주 2얘기 하려고 했다. 상주 2분이 그래서 아까 번식이 있는데 번식이 한 200두 규모 한 동, 그 다음에 비육동 300두 규모 한 동, 그 다음에 미경산 비육동이 임대를 해서 1년에 700만 원. 그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규모는 한 100두 미만 정도의 아주 작은 우산데 뭐 햇빛이나 탭이나 뭐 주변 논에 한 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자, 미경산루 비육은 우리 대구 경북에 경주에 경주에 1년에 출하를 100 몇 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 식경 조합원이신데 그분들하고 봉화에 한 집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빼놓고는 대규모로 미경산 비육을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요 정도 나오시는 미경산 비육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기 있네. 여기 7번에 요 우땡문 40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괄사를 해갖고 낼 수 있는 한계가 외부에서 미경산을 시장에서 안 사오는 조건이라고 보면 여기에 봉화의 요 집이나 요 집들은 자기 집에서 사이클로 돌리면서 아까 그 암소가 200도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좋은 소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게를 이제 없애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데는 미경산업 비육이 26두가 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이제 평균 20에서 30두에
미경산 비육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런 손 아깝다 그죠? 진짜 이런 말 정답인데, 자기 집에서는 구조조정이지만 영천에 오면 에이스인 거야. 저런 거 사고가 번식하면 멋진데. 자기 집에는 일과사역입니다. 우리 집에서 끝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적 잘 하시는데 이거예요. 암소 개량을 위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은 다양하게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되면은 더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요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50도 100도도 겨우 키우는데 뭐 양부장님은 300도 500도 규모의 얘기를 하나. 저는 한 마리 키우는 분들도 강의에 듣는 분이시고 1000마리 키우시는 분도 강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얘기를 전개를 나가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영천분들이 좀 생각의 확장성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가야 시켜드릴 입장이잖아요. 강사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런데 이게 31개월인데 건네가 이 정도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집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암소가 아까 말한 대로 소들이 좋은 소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스트레스 없이 키우는 우군을 만들다 보니까 1년에 일산할 뿐더러 또 거기에서 태어나는 송아지도 크고 포유량도 좋고 유승분이 좋으니 송아지 때부터 송아지 딱 태어난 순간에 이놈이 야 이거는 뭐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성장 속도가. 그 이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집들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경산 비육에도 대길이고 거세 비육에도 그냥 대길이고 경쟁이 있는 우군으로 가니까 암소 우군이 특별히 조성이 되어 있고 예전부터 아까 말했던 채땡호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근내 위주로 성격이 좋은 정액을 꾸준히 겹쳐서 하는데 우리가 도체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4대 연속으로 도체중이 좋은 유전자를 4대 연속으로 내리꼽아 버리면 성적이 남들보다 한 차이가 50kg 이상 나버려요. 이게 유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도체중이라는 형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도체중은 4대 정도 돼야 시간이 걸리고요. 건네는 지금 또 정도 시간이 한 개대 들어 걸쳐야 5대 정도 돼야 이게 똑같이 먹이더라도 건네의 개량이 지속하여야 했는 개체들하고 차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지금 48년도, 우리는 69년도 20년 차이 나지만 본격적으로 90이 나오면서부터의 시작이니까 한 60년 정도 차이 나지만 이렇게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농가들의 지금 우군이 정비가 되기 시작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기 뭐냐면은 암소 개량을 빨리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구조조정을 빨리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이 돈이 되시고 마구가 되시고 내가 되면은 이 순환을 내가 우리 집의 암소에 대한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걸 돛대 선발을 현격하게 하는데 예전보다는 미경산업 비육 시장이 좋으니까 이 부분을 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평균적으로는 우리 경북의 한의들이 미경산 비육에 대한 용단이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정도면 좋은 소야. 이걸 왜 미경산 비육해? 너 미쳤지 않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앞서가는 농가들은 얄짤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준에서 이 라인을 내가 없애자. 그러면 스타트부터 다른 거죠. 시작점이 다르니까 이게 14개월, 보통 농가는 14개월부터 종구 시기를 시작해서 16개월, 17개월 안 들어가니까 겨우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몸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부터 성장할 때 너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미경산 비육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그 송아지한테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우군 정비를 딱 하는 시작점에 개월령하고 앞서가는 개월령하고 할 거 다 해보고 1산자 빼보고 2산자 빼보고 3산자 빼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시간과 여건과 효율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할 거면 빨리 하시고 또 경산업비육도 하시다가 이제 살이 찌워서 하시게 되면 그거를 또 잡아먹는 우리 농가들이 있어요.
그 경산호 비육을 해서 송아지가 4개월, 5개월 된 거를 사가는 450에서 600까지 사가는 농가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송어는 그래서는 어떤 송아냐? 이게 암소인데 이쁘게도 생겼고 정체도 좋고 딱 봤을 때 자기 눈에 요 소는 내가 가져가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내가 추가로 분만시켜갖고 먹이면 내가 돈이 되겠다는 확신에 찬 노하우와 이 데이터가 있는 그런 한우 농가들이 몇몇 계세요. 각 도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 숫자의 축주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거만 잡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의 순위를 대구 경북의 1위에서 10위 정도 내보면 1위 소는 꽉 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런데 1위에서 3위 농가는 꽉 날 확률이 없는데 여기 10위 되시는 분들은 카더라 통신으로 나도 해먹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소 살 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거나 자기의 노하우가 대응하는 것이 좀 약하시니까 그런데 보도 시장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보장이 못하니까 힘들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커뮤니티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수익 모델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정보가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량암소는 우리 경상북도에 개량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600농가에 3985도가 우량암소가 있어요. 경상남도는 4070도가 있어요. 경상남도는 우량암소 나왔습니다. 우량암소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은 100% 다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문자를 보냅니다. 제 번호로 보냅니다.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면 반은 신청하고 반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시는가 하면 일괄 사회 농가시들 수준 높은 사람들 우리 집에 뭐 비교하면 다 이 정도 성적인데 뭐 우량암소 우리 집에 다 우량암소야. 그래도 또 있는 거하고 지역을 위해서 사회회사를 위해서 그 소들의 흉내들이 전국으로 퍼지는 걸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조금 들지만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이 우량암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초우량암소의 레벨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그 기본 성적 내년 1월 1일자부터 바꾸겠습니다. 도체중 500에 바뀝니까? 480에서 도체중 500에 단면적 120으로 바뀝니다. 그거 초우량암소 성적인데 맞습니다. 초우량암소도 우량암소도 똑같이 해서 2번 연속 나오거나 2번 2회 정도 2회 연속이 아니고 그 3, 4차 새끼가 성적이 나오고 4잔차 안 나오고 5잔차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바뀌어요? 내년 1월 1일자 올해까지는 요 정도 성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EPD 안 보였습니다. B 두 개 아니라도 그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원을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혈통 개대수는 그거는 진짜 당연한 거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혈통 2개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미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미등록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은 그대로 놔두고, EPD, 뭐, BBCC, 이거, EPD, 이거를 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우량암소나 초우량암소를 지정하고 만드는 이유가, 어떤 소가 좋은 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EPD라고 해서, 다른 말을 장애를 딱 쳐버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전사적으로 2년 동안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없애기로 하고 꼭 그랬는데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개월령이 30개월, 32개월의 성적도 있고 37개월의 성적도 있는데 이거 좀 기준. 그까지 하자니까 너무 많고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야, 근데 암소로 태어났는데 성적이 좋아. 암소 미경산으로 성적이 됐는데 암소 미경산호 비육해갖고 성적이 좋은 거 하고 거세 해갖고 성적이 좋은 거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경산호 비육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경산은 그냥 그대로 그냥 거세 기준에 이제 부합되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거는 거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경산호 시장은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그래서 아까 EPD 없앤다, 도체중 500에 단면적 120만 하고 8번 부분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 8번까지 늘 필요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경남하고 경북은 수준이 높아 보니 8번 부분도 많잖아요. 다른 도는 8번 넣어도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는 그 8번 빼면 우리 도에는 지금 우량함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조금 큰 형님 입장에서 그래서 8번 9번을 현행하면서 아까 자 정리를 하면 8번 9번 EPD 없앤다 500kg 된다 120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게 내년부터 적용해서 아마 EPD 적용하지 않는 하면은 좀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기 우리 경북에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면은 이 우량함수 신청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 그 초우량은 이 성적이 한 번 더 500에 120이 한 번 더 나오면 초우량함수로 지정을 한다. 기존 선정된 우량함수로 기준을 다시 조정합니까? 조정. 그거는 기존에 선정이 됐는데 신청을 못 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량함수로 선발이 돼 있는 소들도 다시 그거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싫든 좋든 윤석열 정부 때 받은 대통령상이 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법적인 거는 그때 해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청을 저희들이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해드립니다. 그때 기준으로 했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늦게라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시작되는 시점 후대축이 2025년 1일부터 도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근데 신청을 예를 들어서 작년 저장에 된 건데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어. 실전 좋다. 뭐 어떻게든 이유든 간에 그거는 소급해서 해드린다. 왜냐? 그때 기준으로였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우량함수는 우리 경북에 301두가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남하고 전북이 많아요. 여기에 전남은 고공이 가장 뛰어나고 전북도 보면 여기에 그 점업, 장수 이쪽이 굉장히 개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도별로 가입함수는 지금 164만 9천 도. 조금 더 근데 일본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도 시장에서 굉장히 10몇 년, 20년 동안 오는데 그래서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본도 보면 600km 이상의 좀 거대한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가려고 하고 산업의 애로사항을 접목해서 개량을 하려고 하는 농가분들이 있으시고 또 유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9만 도 1년에 도축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암소 도축이 지금 현재 보면 32만 8천 도에서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진행이 있습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정책도 예경산업 비용을 하면은 보조도 있고 또 내가 하는 게 그 효율적이고 적게 먹고 단가가 높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군이 되고 마인드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15년, 20년, 25년도에 보면은 이게 개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양 관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은 한 2.4kg씩 올라갔고 단면적은 0.4mm씩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광 두께는 지금 이게는 사형형대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래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도체중은 개량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 등신 단면적과 두께와 근내 지방은 순전히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하고 사용 관리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노하우는 여기에 눈을 뜬 분 그리고 거기에 답을 내리신 분들은 노하우 되신 분들은 이거를 제가 이 말을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각자가 전남이 다르고 경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내를 올리는 부분과 단면적을 넓히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이 노하우들과 접목과 컨설팅과 이게 시간이 한 2년 3년 지속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남은 이제 막 고공을 치고 있고 경북은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많은 비육의 고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위 농가들, 하위 농가들 이렇게 잘 봤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매년 우리 경북에 고급육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급육 대회에 보면은 매달 며칠 날 각 시군이 소, 비육소 한 마리씩 내서 그 소만을 위한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소가 운이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 소가 또 좋은데, 평상시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사상을 주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비육인들이 출하하는 것 중에 비육의 평균이 가장 우수한 집을 1등을 주고 2등을 주고 시군을 시작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야 진정한 칭찬과 진정한 격려가 되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고령 공파장에 매달 며칠 날 소 한 마리 내세요 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잘 키우시는 분은 내가 1년 동안 수준이 이 정도 손데 내가 한 마리 잘못된 것 때문에 상을 못할 수도 있고, 평상시 잘못 하시다가 누구 전화해갖고 한번 내달라고 하는데 우연찮게 내가 상을 타서 1등을 살 수도 있죠. 어느 게 진정한 상일까?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했는 걸 가지고 성적으로 해서 영천의 어떤 분이 그게 진정한 상이 아니겠나라고 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역사적으로 했는 걸 도시회장이랑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이런 축산물 풀지 평가원 지원장이랑 6개월 단위로 성적을 분석해서 시군별로 조합장, 지부장, 또 우리 종축협회 회원, 또 한의대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로 알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 저는 이런 거죠. 대구 경북이 전라도에게 지지기 싫은 거죠. 그러고 나 영천의 사회로서 내가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영천의 수준을 내가 그래도 상위권을 올려놔야 그래서 내가 일하는 느낌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학이나 이런 강의가 있으면 시군별로 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천의 자료는 좀 이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별 표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돼보는데 그게 우리가 4대 5대 연속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농가들이랑 지역에서 걔랑 개코나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힘께나 서다가 그때부터는 이게 기하급수 차이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연속적으로 도태 선발과 내가 이런 거를 좋은 암소를 끌어내는 이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이 끈기와 인내가 4대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낳는데 이 소가 새끼를 한 4번 정도 낳을 때 이 4, 3차의 후보축 소가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더라. 그러니까 혈통 비율이나 혈통 등록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청송, 영양, 그 다음에 청도, 영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잘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이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 아까 말한 대로 유전체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뭔 말씀인가면 2016년도부터 2025년도에 영천시 하는 농가 도제 성질입니다. 2016년도에 출하를 영천시에서 출하하신 게 5,500두, 그 다음에 17년도 6,300, 6,000두 이 정도 됩니다. 2024년도에 작년에는 7,482두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영천시장은 재밌다. 영천시장은 한 9년 전에 5,500두로 시작해서 지금 작년도에 7,482두가 도축이 되었다. 이 정도 시장이면 굉장히 큰 시장. 그리고 사료도 만들고 농가들도 현존하는 뜻으로 보면 괜찮다. 그런데 2024년도에 7,400두가 32개월 488 등신담해지 97.71, 그 다음에 12.97, 그 다음에 금내가 6.09, 그 다음에 경량단가는 17,000. 여기는 경량단가 수치가 있는 개체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도축했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뺀 그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방법은 이 출하 전국 대비 출하를 했는데 이 성적이 원령하고 100이 넘어야 돼요. 그다음에 평균이 100이라는 거죠. 평균 100에서 단면적과 근내 지방도와 경락 단가와 출연율이나 1등급 1불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A, B, C 등급의 출연율 이게 100 이상이 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군은 굉장히 수준이 국가보다 평균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7년도에도 보십시오. 네. 점점점 좋아지기는 하셨지만 여기 단면적하고 두께하고 근내 지방도는 100% 우리나라 국내 평균보다는 이 항목 전체가 아직까지는 평균보다는 조금 아니 되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께 요것만 있을 뿐이지 투불 출연율도 여기 요해 2020년에 출하한 것들은 투불 출연율이 평균보다 높았어요. 요때 생선 개월수가 좀 많았긴. 예. 등지방은 있고.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뭐냐면 영천, 메이드 인 영천 송아지. 그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아까 여기 하신소 2016년도에 에서 태어나서 도축한 두수가 2,900두, 영천 송아지가 다른 지역에 간 게 2,000두, 또 다른 지역에서 영천에 와서 송아지가 들어온 소. 그러니까 2,500두 팔고 2,500두 사고. 이래서 지금 만든 거. 그래서 LL은 영어로 로컬에서 ETC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고, ETC에서 로컬로 왔다는 거고, 그게 대한 그게 있어서 영천시장은 팔기도 잘하고 사기도 잘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면서 좋은 거 사와야 되고 팔면서 저 나쁜 걸 성적이 약한 걸 사오면 아주 고무적인데 말이죠. 자, 그 시장이 지금 이게 로컬에서 로컬, E에서 로컬, 그러니까 L이 끝나는 거는 이 지역에서 도축한 5,000두에서 7,000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소들의 평균입니다. 자, 2016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사원소가 2,600두고 31.47개월을 먹였고 439 지역소보다 도체중은 약했고 단면적은 91.88보다 못했고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여기는 지역소는 5.64였고 타지방에서는 5.50이었고 경량단가는 18,826 여기는 18,766 근내에 의해서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불 출연율은 이때는 15.1%, 여기는 12.4%. 그러니까 영천에서 어떤 그룹이 외부에서 영천소는 절대로 안 사고 외부소만 사오는 유형이 있고 영천시소는 사오는 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전 24년도에는 단지역에서 사원소가 4,100두, 그소 32.46, 492, 98.54, 13.13, 6.13, 18,025원. 최근에 사원소가 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원소가 4,100두, 3,700두, 4,000두, 4,000두, 3,800두, 3,000두, 3,100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천의 비우기들은 영천소 싫어! 다른 지역소 좋아! 이런 생각으로 소를 사와서 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울주시장, 울주소, 그리고 경남 합천시장, 합천소, 대구 분이, 경남 거창, 전남 나주. 요게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게 300두, 100두 요 정도로 많이 사오시지는 않지만 요 원재료를 사오시는데 이 소들의 평균들이 보면 도체중 이 최근 울주시장에서는 493, 경남 합천시장에서는 493, 군위소가 486, 거창소가 525, 114두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나주소가 490, 경남 거창소가 이때가 제일 높았습니다. 투불 출연율도 높게 나왔었습니다. 평균 출연율도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거창소가 좋네. 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또 우리 그 농가소들이 사오는가 하면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것 중에
경주, 경산, 울주, 합천, 포항 순으로 지금 현재 사원소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번식소도 사오고 비육소도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에서 합천에서 사원소는 소를 여기에서는 소 수준이 높은 소를 사옵니다. 그리고 구미, 고흥에 있는 분들도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사오고 있습니다. 밀양, 나주 이런 것도 사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술을 사오는 분들은 계속 적게지만 적은 농가들이 사오시지만 그래도 좋은 거를 비싸게 사오는 유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천소를 누가 사가주느냐? 제일 많이 사가는 게 경산분들. 감사해야 되겠죠? 경산분들 만나면 고맙대. 근데 좋은 소 사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내는 거고요. 내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부 집 소보다 조금 이렇게 나가서 잘하셨습니다. 경상병전 안 올라가게. 구미분들이 사가는 거는 좋은 걸 조금 빼가는 것 같습니다. 구미분들이. 그리고 이와 같이 영천시장은 경북 관내의 농가들이 고객들이십니다. 번식 농가들 여러분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천에서 개량하시는 여러분들이 개량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을 잘 키워서 나가주시면 경북의 다른 지역의 농가들도 사료와 잘 키우는 정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북이 전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리고 가죠. 경북의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내 집에서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것들이 잘 좋은 걸 나가줘야 우리 지역의 성적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안 좋은 것들, 뭐 찍찍이들, 뭐 어릴 때 배려하는 것들 이상한 소 내게 되면 파는 걸로 해결적인 관점도 좋겠지만 다른 지역의 다른 옆동네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팔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오히려 남이 사가는 거를 좋은 걸 사가고 내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를 자꾸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 사양 기술과 그 계량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조금 성적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영천의 전체적인 총량의 이 수준들이 업그레이드 되셔야 지역의 기여도가 우리 경북의 기여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니까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또 번식 농가들은 내 소가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느끼시려면 사장님 정도 되는 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석자 이 집의 소는 확실해. 이 집 소는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작심하고 시장에 오실 수도 있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5년 동안 6년 동안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의 출하 성적이 종축연합회 회원분들은 앱에 다 깔려져 있어요. 내 집에 생산한 소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분들이 비육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국내 평균보다 영천시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여러분들의 거래 가격은 여러분들만 잘 키우게 되면 평균 400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보합소에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최저 번식 농가들은 평균 300만 내면 유지는 돼요. 근데 400 되면 그게 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 이제는 알고 사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전부 다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는 등록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 등록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송아지가 어떻게 되고 비육이 어떻게 되면 다 혈통으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람들이랑 제가 나중에 명함을 또 연락처를 알게 되겠지만 정보를 자꾸 알고 궁금한 거 또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자세가 지금 영천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책자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6차 산업이나 좀 궁금한 시간이 있을 때 일본에 전국 가는 가장 소를 와규를 잘 키우시는 분들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면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눈팅은 하실 수 있어요. 정보가 좋은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에 걸리는지도 여기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은 잡종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신멘탈을 했는데 이런 재래종 농사만 하다가
외국의 문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소가 36,300 농가에 지금 한 125만 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흥모화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62도 암놈이 7,580도 도축 예상인데 1년에 도축되는 게 교잡종하고 흥모화종하고 갈모화종하고 일본 단각종이 있는데 4개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잡는 게 110만 도예요. 우리는 아까 99만 도 정도 잡는다 그랬죠? 하루만. 예,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얘들은 고급화 시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자, 지금 우리는 광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 축협 브랜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가고 저쪽에서 100만 명이 오는데 분위기가 더 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는 대한민국이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에 이때까지는 관광상품들한테 관광협회들이 각 지역마다 식당이 딱 정해지면 버스가 딱 생겨되면 전부 다 유구고기 갈비탕을 먹었어요. 한우 갈비탕이 관광협회에서 이 조인트가 안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관광인들이 해외인들이 오게 되면 관광상품으로 이제 시장님하고 여기 한우 협회인들하고 축협하고 해서 이 중간중간에 한우에 대한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도축 물량이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지역보다 여기 영천 그 도축 물량이 굉장히 많길래 야 여기는 좀 되겠다 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려면 그러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레시피가 좀 더 다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익 씨가 음성공 과장에서 좀 힘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좀 도체식 너무 큰 건 우리 힘들어요. 그리고 550에서 580 정도 언더를 하는데 우리 600 이상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오래 키워야 되고 더 잘 먹여야 되고 어릴 때부터 더 잘 먹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된 걸 하는데 단면적하고 그렇다고 씨를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단면적하고 건내 위주로 사행관리의 기술이 서로 공감이 되어지시고 공유가 되어지시고 축협에도 그게 직원들이랑 과장님이랑 이게 항을 이루시면은 계속 성적 보고 6개월 성적 보고 좋아 괜찮아. 우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네. 고령 공판장에 나가면 좋은 소 만들라고 중간 도매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좋은 소를 많이 선호를 안 하니까 단가가 형성이.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이면 늙어만 먹고 살지 말고. 제 같은 경우에 올달에도 등심 125 이상 되는 거 되고 건내 구가 되는 게 대만이 되는데 이역도축으로. 예. 단가를 얼마에 받아요? 한 마리는 25,999원 나왔던데 21,000원대 이래밖에 안 나옵니다. 136짜리가 21,000원대밖에 안 나와요. 오늘도 두 마리 냈는데 두 마리 다 지수 나왔는데 한 마리 23,000원 나왔는데 월 350에서 500도 우량함수 성적이 나오는데 그 소들의 성적이 사장님 정도 성적이고 전국의 공판장, 전국의 도축장에서 되는 공판장 가격도 그 정도 되고 약간 음성이나 음성이 훨씬 잘 나오는데 우리가 다 그랬다고 음성 갈 수도 없고 북경 갈 수도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미경산후 시장이 조금 더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갖추면 좋겠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일본의 동경이 도심지인데 이 어르신은 1940년생이시고 40년생이신데 이분은 미경산후 비용만 연간 200 도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소를 송아지 어디서 사오는가 하면 자기가 번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와테이 헌이라는 시장에서만 소를 사와요. 이게 뭐죠? 버직 농가들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이제 3세대가 있으신데 이분의 내용을 들어보긴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특징을 보면서 난 미경사로 미육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일본의 이와테현이라는 시장으로 가서 소를 꼭 사온다. 이와테현이라는 시장의 소는 반드시 소가 나중에 보니까 송아지 때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에서 싹 커져가면서 지육 종양이 평균 600kg가 됐더라. 생체가 구비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형 소에 맞추는 거기에 사용과가 있다. 그러면 또 이와테현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와테현이라는 소는 일단 아까도 일본의 그 재래종하고 그 교잡종하고 해서 거기가 근데 이와테현만 보면 소가 종자가 커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의 유전자가 아까 상위 농가들이 보면 평균 더 체중이 높았는데 사료의 효과도 있었지만 그 농가들은 집집마다 가보면 암수들이 튼실하고 좀 평균 농가보다 커요. 그리고 영양관리가 잘 되죠. 어릴 때부터 잘 먹이고 가장 우리나라에 잘하는 분들이 소를 편안하게 해요. 소를 스트레스 없다라는 부분들은 소가 위가 편안하게 배가 튼튼하게 그래서 사시사철 이런 관리를 하려니까 위를 편안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편안하다는 건데 미생물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미생물군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 볏집의 상태입니다. 볏집의 상태가 우리가 많은 거 직접 많은 거 만든 거를 사오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의 볏집은 되게 보면 너무 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도 마음 같아서 떨고 싶죠. 또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수준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한우는 볏집을 먹일 수밖에 없는데 볏집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레벨이 소가 이게 그 흡수량이나 마지막에 지금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볏집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 영양소를 잘 관리하시게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축주분들이 비싸도 할 수 없이 TMR, TMF로 가는 이유가 그걸로는 내가 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하니까 지금 사료 가격이 이제 평균 지대 사료로 하게 되면 도축하게 되면은 310만원, 320만원 그리고 근처 볏집 다 넣으면은 390만원, 400만원이고 TMR이나 TMF 하시는 분은 평균 도축 때까지 10톤에 하게 되면 경주 천연한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50만원, 500만원 미경산은 500, 미경산은 550 그리고 최근에 늘참 목장 같은 경우에도 한 410만원, 450만원 이렇게 해서 자가 TM 하신 분들은 기계비, 임금비 이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제조비 부분으로 하면 좋은데 이 TMR 하게 되면 이 기계를 이 시간과 노동력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이 하는 농가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경의 이분은 부자가 미경산업 비용만 전문을 하는데 이와테현에서 소를 사와서 키우다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를 만드시는 분 입장이나 소를 만든 걸 사오는 입장이나 품종에 대한 특징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의 어느 농가에 구분하게 되면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번식구 관리 그러니까 번식 농장의 특징이 결국에는 비육 농장 내 소가지가 팔려간 농장들의 성적을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번식 농가들은 그런 고집, 그런 유전체 관리, 그런 육종 관리가 반드시 있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뒤돌아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나의 모래처는 눈앞에 있는 시장인이 아니라 비육 상인들이 나의 해대서 지금 거기도 살아남고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요 트라이앵글이 되는 구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쟁이 있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나게 되면 10년 뒤처럼 이제 일본처럼 평균 가격이 높아도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틈새 시장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분 목장입니다. 그래서 드시고 우리나라에 미경산우 대회 그러니까 조기출하 대회가 있는데 조기출하 대회는 원래 두 번째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기출하 왜 말이냐? 한화협회하고 종축변화협회에서 한화협회에서 농림부 대회하는데 이게 윤정부 시절에 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농림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요거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새로 생겨난 미경산우 부분 전국 대회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하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90두 대회가 일어나는데 부경 공판장에서 추석 바로 전에 출하를 합니다. 아마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기도는 8농가, 전북은 17농가, 전남이 13농가, 경북이 20농가, 경남이 19농가, 경북이 20농가 제일 많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런데 영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는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에 한 농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전국대회에 여러분들이 기후기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소 잘 성적이 지금 잘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이제 3두가 한 세트입니다. 마지막에 초음파하고 마지막에 소 상태를 보고 요 마리를 딱 하게 됩니다. 한 마리를 출품하는 게 3마리 중에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요 소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하게 되면 내 이름 석자도 올라가죠. 우리 지역도 올라가죠. 축협도 올라가죠. 기분도 다들 좋아지잖아요. 영천의 시장님도 좋아지죠. 그러면 영천시 축산에 한우에 뭐가 해줄 거 없어? 그러면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군 대회의 이 상이 이게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나가느냐? 이게 도전 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죠. 내년에는 꼭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세대에는 역사가 있죠. 28회, 올해가 28회입니다. 그 중에 경주가 11분, 경산이 4분, 포항이 있는데 여기에 영천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네요. 섭섭합니다. 함께 좀 합시다. 한 분이라도 좀 합시다. 영천의 비육인들 1년 연간 7,400도 대회하는데 전국대회에 안 나간다. 그럼 시군에서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말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시군 민원을 내도 다른 도하고 시군에. 그래서 영천시는 다른 도 시군이 하는 사업 중에 빈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천시청 입장에서는 영천시에서 농가들이 별 관심이 없던데요. 이 얘기하는 거죠.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길전에 이런 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는 게 적을까요? 아니면 나는 여러분들 영천에 수백 농가가 계시면 나는 내가 하고 그냥 그만둘 거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경쟁하고 이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회에 누군가는 나오셔야 되는데 이 경주에는 축협의 이사님들 다 나오십니다. 포항의 이사님들 다 나오십니다. 예, 경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개장 농가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야 오늘 강의 들었는데 이사 여기 나와야 되는 내년에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순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7곡 2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38분 출품하시기로 했고 내년 대회는 46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 전에 신청합니다. 1년 전에 송아지 12개월 때 하는데 가장 유리한 개월령은 4월생입니다. 4월생. 그렇기 때문에 4월생은 지금 수중 들어가는 소들. 지금 6월달, 7월달 수중 들어가서 내년도 4월에 태어나는 소들이 이 대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4월생이냐? 그래야 추석 전에 출하하기 때문에 음성에 출발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요 대회도 3두 한 세트로 신청했다가 마지막 한 마리를 음성에 올리는 그런 대회가 되는데 요것도 11월 첫째 주 경매가가 가장 좋을 때 해서 1등 나오면 대통령상 1등 나오면 대통령상 2등 국무총리 3등 그래 13명의 입상자를 만들어내서 하는데 그 소들은 전부 다 아까 말했던 과연미터 이정희 씨가 소를 다 사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이 대회에 1등에서 13등 소를 과연미터 이정희 씨가 사장이 사갖고 이 소만 사는 정육점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 나와서 최소 1등이나 13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비싸게 음성에 내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려지는 그러면서 팔려서 좋지 내 이미지 석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지역 같이 올라가서 좋지 이거에 이제 영천이 그동안 요 부분에 그동안 나 혼자만 뭐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런 대회에 왜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국대회에 출전하시도록 한번 여러분들도 해서 축협 직원들이랑 저희랑 상의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영천
영천의 이 고기의 레벨, 플라자의 레벨이 지금도 좋지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왜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영천 시내에 있는 한우 플라자들,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한 50만 원짜리 붙이고, 그리고 장목반들 팀에 여러분들 장목반 손은 아니지만 영천 소니까 그게 그 소 아닙니까? 장목반에 다 붙이고, 우리 그 한우 지부 뭐 여기든 어디든 다 하시고, 근데 시군 읍면에 하면은 영천 시장도 좋아하시고 부시장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회 나가야 그렇게 결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도전합시다. 자, 요거는 아까 그 세 부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함수 부분 드렸고, 강의는 아까 다시 돌아왔는데요. 요걸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두서없이 달려왔지만 여러분 행복하시고 한우 산업에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연락처는 우리 검찰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상무님들한테 하시고, 꼭 내 명함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뒤에 있을 테니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